안녕하세요. 개도공부왕의 김쌤입니다. 컴퓨터응용 가공 산업기사 공개문제 1번 예제에서 오늘은 포켓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스밀 가공 그리고 센터 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드릴 가공이죠. 그리고 나서 윤곽 가공을 하는데 황삭과 정삭을 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강좌가 처음이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로 하시면 페이스밀 가공, 센터 드릴, 드릴 가공, 윤곽 가공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위에 있는 백플로 설정을 열어서 여기에 X100은 X0.100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요. 반지름 보정 불가능에는 체크를 해제를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 설정을 바꿔주시고 물론 컨트롤 형식이 ISO 밀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포켓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에 절삭 가공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위에 있는 면을 미는 페이스 밀, 두 번째는 센터 드릴, 그 다음에는 드릴 가공,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윤곽을 절삭하는 윤곽 가공,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 가운데에 있는 내부 포켓을 가공하는 겁니다. 윤곽 가공을 한 다음에 공구를 x-10점, y-10점, 여기에가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공구를 해서 이동을 시켜 놨는데 여기에서 포켓 가공을 할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틀 안에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공구가 진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센터 부분은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 자리로 진입을 한 다음에 측면을 이용해서 절삭을 한다면 훨씬 부하가 없이 부드럽고 깔끔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진입점과 나중에 빠져나올 때의 지점은 이 지점, 여기에 있는 이 센터 지점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하향 절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향 절삭을 적용할 수 있는 보정을 선택해 주는데요. 윤곽 가공에서는 이쪽에 좌보정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포켓 가공 역시 가공할 때 이 부분에 이렇게 접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인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해주면서 가공하는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한다면 뒤에서 볼 때 좌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포켓 가공도 좌보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G41 이렇게 해서 좌보정 지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을 시작을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각각 좌표를 적용해 줘야 될 부분을 먼저 산출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프로그래밍 하기가 더 쉽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계산을 할 때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미리 산출을 해 놓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그러한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운데에 있는 이 구멍의 좌표 값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좌표값이 x값과 y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x값은 이쪽에 5mm가 있고요. 이쪽에 25mm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x값이 30이 됩니다. 그 다음 이쪽 지점은 여기에서 15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x 45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라인에서 첫 번째 있는 이 지점은 여기가 R값이 7mm가 되기 때문에 X 23이 되겠죠. 자, 여기는 7mm를 더해 주니까 X 37이 되겠죠. Y값은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Y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계산해서 내려오면 요 위에는 66mm이기 때문에 여기가 4mm가 되죠. 그래서 28mm 하고 여기 18mm의 절반 9mm를 더하게 되면 여기까지의 길이가 37mm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부터는 y 33이 되겠죠. 위로는 9mm가 올라가기 때문에 y 42mm가 되고요. 아래는 9mm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y 24mm가 되겠죠. 다음 y 33에서 7mm를 더해주면 여기는 y 40이 되겠죠. 다음에 7mm를 마이너스 해주면 y 26mm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이 포인트 지점의 좌표 값들을 전부 미리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자, 여기가 시초 처음에 있는 x-10, y-10에서 윤곽 가공이 끝나 있는 지점이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단으로 10mm만큼 떼서 이동을 시켜 주어야 간섭이 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G00, Z10점 해서 위쪽에 처음에 우리가 지시했던 안전 진입 위치로 다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X30점, Y33점,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 지점으로 진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공구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 절삭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절삭 깊이는 4mm입니다. 그래서 G01, Z-4점, F100점, 이옵이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강좌를 하면서 제일 난처한 게 여기에 있는 G를 호칭하는 발음인데요. 이 G하고 이 G가 비슷해가지고 간혹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화면을 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화면을 보지 않고 듣기만 할 때 G와 G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G를 Z로 발음을 하는 것이 구별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어떤 강좌에서는 G라고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Z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별하기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G01, Z-4점, F100점에서 4 깊이만큼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좌보정을 해서 가공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쪽 왼쪽에 있는 이 지점에 이렇게 좌보정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G41, D01 해서 보정값 입력하고
x 값은 23을 줍니다. 그러면 x23 위치로 가면서 좌보정 위치로 진입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절삭을 시작합니다. y 24점, 자 이리 가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죠. 반시계 방향은 G03이죠. G03의 X 값은 37이고요. 반지름은 7mm. 그래서 G03 X37.R7.25B 해서 여기까지 가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이 가야 되겠죠. 자, 요 지점은 Y26인데 방금 원호 가공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령절을 직선 가공으로 바꿔 주어야 되죠. 그래서 G01 Y26.25B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다음엔 이쪽으로 절삭을 해옵니다. X45.25B.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시계 방향 원호 가공입니다. G03 Y40점, 그리고 반지름 R7.25B 해서 원호 가공을 여기까지 지시를 하고요. 다시 직선 가공으로 바꾸어서 G01 X37점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요 위에 있는 이 지점까지 가죠. Y42.25B. 다시 반시계 방향 원호 가공입니다. 그래서 G03 X23.R7.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엔 직선 가공으로 바꾸어서 G01 그리고 여기에 Y33점, 여기가 시작점인데요. 요 부분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진입할 당시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구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졌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는 지금 공구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 정확하게 여기에 이렇게 맞춰버리면은 여기 사이에가 제로섬이 이런 식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약 1mm 정도를 더 내려와 주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절삭이 되겠죠. 그래서 G01 Y33이 아니고 Y32점까지,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옵이 해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처음에 진입했던 이 가운데 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을 할 때는 현재 좌보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정값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G40 그리고 X30점, Y33.25B 해서 이 센터점으로 복귀를 하면서 보정값을 취소시킵니다. 자, 이제 가공이 끝났기 때문에 G00 Z10.25B 안전위치로 다시 후퇴를 해준 다음에 공구 길이 보정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G49 Z100점 M09 25B 이렇게 해서 절삭류 꺼주고 M05 25B 주축 정지시켜 줍니다. 다음에는 G28 G91 Z0점 25B G8 Y0점 25B 기계 원점 복귀시키고 M02 프로그램 종료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포켓 가공에 대한 수동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가공된 모습의 경로를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플로 창을 열고요. 이 가공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솔리드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수는 최소값은 0과 0과 마이너스 28을 주고 최대값은 70, 70, 0 이렇게 주면 70과 70과 28의 소재 치수가 작성이 됩니다. 소재 치수를 잠궈 주시고 이 잠금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고정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 각 공구에 대해 다른 색상 사용 체크하시고요.
확인을 하고 나서 공구 설정을 합니다. 평 엔드밀 10mm, 센터 드릴 3mm, 드릴은 6.8mm, 페이스 밀은 80mm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공구 체인 노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합니다. 물론 이 공구를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공구 하나 설정을 할 때마다 공구 체인 노드 설정을 저장을 이렇게 다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가공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가공되는 절차가 하나하나 낱개로 보는 거는 조금 이따 경로 파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에서 플레이를 눌러서 경로 확인을 합니다. 센터 드릴 찍고 그 다음에 드릴 가공을 합니다. 다음에는 윤곽 가공을 합니다. 다음 포켓 가공을 해서 마무리. 자, 이상 없이 가공이 되어 있으면은 솔리드 애니메이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페이스, 센터 드릴, 다음에 드릴 가공입니다. 가공하는 게 잘 안 보이면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자, 이렇게 해서 포켓 가공까지 다 완성이 됐죠. 자, 이게 도면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상부 면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공구죠.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면하고 비교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여기에 있는 탭 가공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